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한동훈의 법무부가 28일 차장 부장급 검사 683명 그리고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된 검찰 장악이 점입 가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영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로 끝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다. 윤석열 사단 말고는 쓸만한 검사가 없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부터 시작을 해서 웬만한 주요 요직에는 검사 출신이 다 자리를 꿰차고 있지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사람 잡는 일만 하다 보니 사람 잡는 일 하는 사람들이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충분히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서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윤석열의 눈과 귀의 역할을 했었던 대구고검의 손준성 역시도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 자리로 영전이 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은 검사가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다라면 당연히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할 판국인데 오히려 영전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윤석열과 손준성의 관계는 하나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이러고도 친분 인사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서울고검 송무부장 자리는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을 수행하고 국고손실 환수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주의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검사장급으로 분류가 되고 차관급 예우를 받기도 했던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인사에서는 손준성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자리로 영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기는 자신을 대신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잘 챙겨야겠지요. 물론 지금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인사고 뭐고 본인 마음대로 다 하고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차곡차곡 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시간이 지난 후 반드시 그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했었던 박은정 검사는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자천이 됐고 이문정 검사는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자천이 됐습니다. 중경단은 주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직에 가까운 부서라는 점에서 좌천성 인사죠. 잘 견뎌주시고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바뀌면 반드시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그동안 해내지 못했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직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두 분에게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듯 한동훈이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역할까지 모두 해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에서도 대응팀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전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손준성이 영전되었다는 기사를 올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발 사주 사건에 윤석열, 한동훈 장관이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권한을 함부로 쓰면 누적돼서 결국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면서 당장은 견제받지 않고 있다고 위헌장관 한동훈의 위법 행위들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징계 사건의 변호인단 교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추진, 총장 패싱 검찰 인사 등의 위법성과 검찰 정상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수사 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검찰권 강화 시도 등은 모두 쌓여서 법적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차곡차곡 탄핵 포인트가 쌓이는 만큼 하나하나 다 기록으로 만드셔서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특별 사면해주는 이 대통령의 특권도 없애야 합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중처벌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 이들이 벌이고 있는 것들 잘 기록해 두셨다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날이 왔을 때 한꺼번에 몰아서 그 책임을 가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께서 잘 준비하겠다고 하셨으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이 지금 17년의 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일수로 계산을 하면 이명박의 전체 수감 일수는 90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변호사를 접견한 횟수가 무려 총 577회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변경해서 접견한 것도 50회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수시로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 들락날락 했었지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이명박은 수감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회를 틈타 이명박에게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사면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사면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치범 아닙니다. 횡령과 뇌물이 주요 혐의입니다. 개인이 저지른 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정치범인 것 마냥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은 결국 이명박을 특별 사면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죠. 전두환 다음으로 나쁜 놈을 뽑으라면 저는 이명박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두환보다 이명박보다 더한 놈이 나타났습니다. 그놈 역시도 죄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니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을 뿐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인내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윤석열이 스페인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와의 의전이 달라도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일이고 같은 나라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의 대우를 이렇듯 심하게 차별하는 것일까요? 내 나라 대통령이 심하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불쾌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못된 것이겠죠. 심사가 꼬인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은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서방 국가들 역시도 윤석열은 깜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윤석열을 마중 나온 사람도 몇 안 되고 의전도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체 왜 갔냐, 정말 나라 망신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중국까지 위협국가로 명시를 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나토가 중국에게 정면 승부를 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이 참석을 했으니 사실상 중국과 우리나라가 정면 대응을 하게 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또는 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난세에 영웅 난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위기를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윤석열이 추진하려는 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을 방지하는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한 것만 봐도 이재명이 위기에서 이 나라를 잘 구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 있어서 정말이지 다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